며칠 앞으로 다가온 중국의 주하이 에어쇼를 앞두고 벌써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야심차게 개발한 수호이 57이 에어쇼 참석을 위해 중국에 도착했지만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허접한 전투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러시아제 전투기를 불법으로 복제하며 문제를 일으키던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비웃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신형 함재기를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 공개하려는 함재기에는 불법 복제의 상징과도 같은 젠 15T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스스로 전 세계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중국의 행보가 그야말로 가관인데요. 현재 중국은 단연간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했지만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 전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젠 15T와 젠 35를 연달아 공개하려는 이유도 자신들의 함재기 전력이 미국,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판부터 불법 복제로 개발된 젠 15를 아무리 개량해도 중국의 함재기 전력을 인정할 바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짝퉁 함재기인 젠 15의 실체를 분석하고 중국 함재기 전력의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에서 운용하기 위해 제작된 함재기는 여타 전투기와는 개발 난이도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비좁은 활주로 에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전투기의 출력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 때문에 지상 활주로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전투기보다 내구성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도 기체 수명이 짧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륙 중량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운용 과정에서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조종사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항공모함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뿐만 아니라 F-18 EF 슈퍼 호넷과 F-35C 등 강력한 함재기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재기 전력의 중요성을 중국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중국의 욕심과 달리 현재 중국의 함재기 전력은 매우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함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부족하여 급하게 신체 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자체적으로 함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력 함재기 역할을 맡아야 할 젠 15는 중국의 불법 무기 복제를 상징하는 기체인데요. 원래 중국이 도입을 희망했던 함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이었습니다. 수호이 33은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개발된 함재기로서 2016년에 시리아 내전에서 실전 투입까지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러시아제 전투기에 익숙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호이 33에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러시아제 전투기를 무단으로 복제하며 문제를 일으킨 중국에게 러시아가 자신들의 함재기를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할 리 없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젠 11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역설계를 통해 젠 11B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 러시아는 중국 측에 정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한 자신들의 전투기라는 뻔뻔한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몸소 경험했던 러시아는 수호이 27의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수호이 33의 라이선스 생산도 절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다른 방식으로 수호이 33을 불법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호이 33의 테스트 기체인 T-10K3를 입수했고 이미 수호이 27을 불법 복제해봤던 중국에게 수호이 33을 복제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련제 군수물자를 떠안게 된 우크라이나의 허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복제한 전투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했을
확률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중국의 젠15를 보고 짝퉁 전투기가 원판 성능에 미칠 리는 없다며 무시로 일관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젠15는 다수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제 전투기는 고질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제어하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과 항공 엔진의 기술적 결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실 없는 기술로 타국 전투기를 복제하는 중국이 고난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젠15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젠15에 탑승했던 장차오 상인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차오 벤젠 상교는 대형 사고 이후 419일이나 심각한 부상과 합병증을 겪어야 했으며 2번의 대수술 끝에 군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 내에서도 젠15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종사가 속출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젠15는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사용할 수 없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0A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WS-10 계열의 엔진은 AL-31F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의 70%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엔진의 출력 저하는 함재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길이의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는 지상 활주로에서 운영되는 전투기보다 엔진 출력이 강해야만 원활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엔진 출력이 낮으면 무장과 연료마저 충분히 탑재할 수 없어 임무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함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투기보다도 더욱 강력한 출력의 엔진을 장착해야 하지만 중국 전투기의 오래된 고질병인 엔진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속 개량을 통해 WS-1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WS-15 계열의 엔진으로 젠15를 개량할 것이라 선언했지만 WS-15 계열의 엔진 성능도 아직은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젠15는 중국의 야심과 달리 불법 복제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량된 젠15T가 에어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성능을 그대로 믿는 군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젠15T는 푸제남에서 캐터펄트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도록 개량된 기체로 구형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스키점프 형식의 이륙과 캐터펄트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또한 중국은 젠15T의 신형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표적 탐지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이라 할 수 있는 젠15가 이미 성능에서 한계를 보인 만큼 이를 개량한 젠15T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이번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젠35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35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F-35를 겨냥하여 개발한 5세대 스텔스 함재기입니다. 젠15T가 4.5세대급 전투기로서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한 작전 상황에서는 젠35를 활용한다는 것이 중국의 보관인데요. 하지만 젠35도 중국산 짝퉁 엔진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젠35는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의 RD-33 엔진을 카피한 WS-13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제를 무단으로 베끼는 중국의 습성이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한 WS-13은 5세대 함재기에 적합한 출력을 낼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젠35에는 WS-19 엔진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WS-19 엔진은 WS-15 엔진을 개량한 것이고 WS-15는 WS-10을 기반으로 개량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S-10 엔진은 러시아로부터 AL-31F 엔진을 구할 수 없던 중국이 국여지책으로 젠15에 장착한 엔진입니다. 즉 WS-19 엔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온갖 성능 문제가 터져나왔던 WS-10 엔진이 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중국의 모든 전투기 엔진은 엉망진창이란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젠35는 엔진 기술의 한계로 쌍발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만 단발 엔진을 사용한 F-35와 다를 뿐이며 그 외 전체적인 외형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젠 15T와 젠 35는 중국이 자신들보다 앞서 있던 러시아와 미국의 주력 함재기들을 모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수명이 10년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10년 후 랴오닝함이 퇴역하면 중국 해군의 훈련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으며 이후 새로운 항공모함들의 취역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재래식 항공모함을 신형 항공모함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목표로 항공모함을 증대시키면 자연스럽게 함재기 전력도 추가적인 보강을 시도할 것이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원활한 함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두 기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은 타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짝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뒤흔들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불법 복제한 성능 미달의 전투기로 전력을 강화한다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7일 젠 35 테스트 영상입니다. 젠 35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4년 주하이 에어쇼였으며 당시 공개된 시제품의 이름은 FC-31이었습니다. 여기서 FC는 파이터 차이나의 약칭으로 중국이 수출형 전투기에 붙이는 이름인데요. 이후 중국 언론 등에서도 FC-31, 제니11, 젠 31 등의 이름이 중구난방으로 혼용되다가 2022년부터는 주로 젠 35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 35는 표면적으로 제니 10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이자 F-35C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텔스 함재기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F-35의 이름을 본떠 젠 35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젠 35를 개발하기 이전까지 젠 15를 함재기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젠 15는 스텔스 성능이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출격시키더라도 미국의 함재기를 상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과의 군사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재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투기가 젠 35인데 이 전투기를 찬양하는 중국의 목소리가 가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자칭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젠 35의 성능이 F-35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물론이고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과 무장 탑재량까지 모든 측면에서 F-35를 능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젠 35가 아직 제대로 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젠 35가 현 시점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함재기로서의 성능 테스트를 받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다시 말해 젠 35가 아직 함재기로서 모든 검증을 끝마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2021년에 F-35C를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실전 배치하며 몇 년의 시간을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주장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레이싱에서 우승까지 마친 스포츠카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 없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은 젠 35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면 미국의 항공모함도 제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답게 F-35를 베끼고 싶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열화품에 불과합니다. 특히 젠 35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엔진입니다. 전투기 엔진 분야는 중국 항공기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이자 전투기 기체에 상관없이 모든 중국산 전투기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젠 35는 첫 시험 단계에서 러시아의 RD-33 엔진을 카피한 WS-13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WS-13 엔진의 원형이 되는 RD-33은 한국의 FA50 등이 사용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엔진이었고, 이를 복제한 중국산 엔진이 5세대 함재기를 운용하기에 적합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차선책으로 현재는 젠35에 WS-19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투기의 엔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WS-19 엔진은 제니10에서 사용했던 WS-15 엔진을 개량한 것입니다. 제니10에서 사용하던 WS-15 엔진과 그 이전부터 중국이 사용한 WS-10 엔진은 성능 신뢰도가 형편없기로 악명이 자자한 엔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10C를 직접 조종한 파키스탄 공군의 조종사조차도 엔진 성능을 지적했을 정도인데, 파키스탄이 중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중국 방산의 VIP 고객을 맡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런 파키스탄마저 지적하는 중국 엔진의 성능 한계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러한 WS-10, WS-15 엔진을 거쳐 제작된 WS-19 엔진의 완성도는 여전히 실전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무기라는 것이 이론에서 아무리 완벽할지언정 각종 실전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오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전 검증도 끝나지 않은 WS-19 엔진으로 젠35가 얼마나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반면 젠35가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F-35는 단일 엔진으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프렛 앤 휘트니의 F135PW 400 엔진을 사용하여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애프터버너 사용 시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F-35보다 절반 수준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 전투기 제작을 통해 수치상으로는 대등한 추력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엔진 성능의 차이는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F-35는 강력한 엔진을 하나만 장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투기의 총면적 중 엔진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습니다. 이는 그만큼 내부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F-35C는 8톤 이상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개의 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젠35는 그만큼 엔진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무장 탑재와 연료 탱크 등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낸 젠35의 무장 탑재량은 F-35와 비슷한 8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미국을 겨냥한 허위 스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도적인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단발 엔진을 장착한 F-35조차 8톤의 무장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동체가 상당히 뚱뚱해진 디자인 형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부 공간의 여유가 부족한 젠35가 F-35보다 얇은 디자인으로 동급의 무장을 갖췄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세대 전투기로서의 스텔스 성능 역시 젠35는 허위 스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F-35는 단순한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F-22보다 측면, 후면 스텔스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미래에는 F-22보다 더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데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스텔스 도료를 비롯하여 스텔스기 유지에 필요한 각종 기술이 F-22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단순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우수한 저피탐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F-22보다 이후에 개발된 F-35가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스텔스기의 성능은 단순한 스텔스 형상과 도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스텔스 능력 유지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은 카나드를 장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으며, 젠35는 디자인의 외형만 F-35를 카피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젠35가 설령 랴오닝함에서 이착륙 테스트를 완수하고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말하는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함재기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다소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한 KF-21N을 계획하고 있지만 스텔스 함재기가 아니란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KF-21N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 1 또는 블록 2를 기반으로 개발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하는 젠35와 비교하면 전투기의 세대 분류에서
반 세대가량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F-35를 베낀 젠-35를 통해 5세대 함재기를 시도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KF-21N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 체계를 5세대급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미 KF-21은 중국이 자랑하는 WS-19 엔진과 동급 이상의 출력을 가진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보다 15% 이상의 출력 향상을 목표로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무장 탑재량은 7.7톤으로 8톤의 무장 탑재량이 의심되는 젠-35와 큰 차이가 없으며 F-35 전투기를 39대 운용하고 있어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이해도와 운용 노하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기술 현실을 외면하고 허황된 뻥 스펙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5세대 함재기 개발에 뛰어든다면 언제든 서해와 영공을 수호할 든든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